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점유율 50% 독점 중입니다. 여기서 4년간 6배 뜁니다.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만 7천 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저희가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법 강의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차트 연구소도 구독과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6년간 4배 이상 최대 6배까지도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뛸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들이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지금 뭐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다시 싸울 수도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이든이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한판 단판을 좀 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최악을 지나서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왔다. 그럼 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이 저평가 구간, 저점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점유율을 50% 들고 있는 4년간 약 6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만 하다가 좀 머리를 숙이고 잘못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갤럭시 S22 성능 저하 논란으로 사과를 올렸고요. 심력 끼쳐드려 송구합니다라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한종희 DX 부문장이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의 게임 성능을 강제로 저하하는 게임을 옵티마이징 서비스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와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갤럭시 S22의 뭐 기능이나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열이 되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게임에 대한 성능을 조금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이 많았죠. 다른 폰은 괜찮았는데 갤럭시 S22가 게임이 너무 느리다. 게임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올린 거죠. 그래서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올렸고요.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과열을 막기 위해 화면 해상도나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기능입니다. 네,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를 삭제하거나 우회할 수 없도록 강제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는 기능이 좀 제한이 되고 역대급 최고 성능이다라 홍보했었는데, 사실상 게임 기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GOS를 우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기존의 게임만큼이나 조금 더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GOS는 게임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스마트폰 성능을 최적화하는 의도로 기획을 했는데, 일단 고사양 게임은 장시간 일관성이 있는 성능이 중요하다 판단해 게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최상의 성능을 원한다는 고객 목소리가 많아 이를 반영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다라 밝혀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GOS에 대해 사죄도 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했고 회사가 성장하고 저희 제품이 많이 팔리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갤럭시 S22가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갤럭시 S21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갤럭시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하면은
홀수의 사냐 짝수의 사냐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은 2, 4, 6, 8 시리즈가 좀 잘 됐고, 그다음에 홀수 시리즈 뭐 1을 제외하고요. 3, 5, 7 뭐 이 시리즈 9까지 해가지고 별로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짝수 시리즈 S2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기대감이 많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S22에 대한 기대감 또는 리스크가 당연히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오히려 S22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나 반응이 어디로 쏠릴 가능성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바로 조만간 출시될 수 있는 갤럭시 폴더블 4세대로서 기대감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폴더블 4세대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하 좌우 다 접는 갤럭시 Z 멀티폴드 하면서 삼성 차기 폼팩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S22가 망하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이제 나올 폴더블은 이를 갈고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 이미지고요. 무조건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멀티폴드입니다. 왜 멀티폴드냐? 보시면 가로로 접힙니다. 일반 폴드처럼.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세로로 접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접히고 이렇게도 접히는 게 멀티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책보다도 더 많이 접히는 게 멀티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4세대 폴더블폰 출시 일정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회사가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갤럭시 Z 폴드 또는 플립 외에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와 노트를 통합하면서 SZ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SZ라는 게 말 그대로 일반 폰과 폴더블 폰의 시리즈가 다르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갤럭시 Z 폴드, Z 멀티 폴드에 대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왜 멀티 폴드냐? 좌우 위아래 다 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좌우 위아래 다 접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힌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같은 폼팩터를 삼성전자가 개발 중이며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 3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폼팩터에 맞는 사용자 경험, UX 사용자 모드를 제공할 것이고, 노트북처럼 하단부는 키보드, 상단부는 모니터로도 쓸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S펜 탑재 여부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에는 펜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폴드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정이 더 크잖아요, 폴드가. 근데 폴드 3에는 펜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폴드에 내장 펜을 좀 많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멀티폴드 외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폴드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다? 도끼, 갤럭시 악스도 지금 기대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역자 폴더블 폰 출시 하나 놔주고 있죠. 보시면은 그냥 이게 보면은 일반 폴더블이랑 똑같죠. 근데 뭐가 펴진다? 뭐 다른 게 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가 튀어나온 부분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였다가 피면은 이것까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화면 윗부분만 접었다 펴는 새로운 형태 폴더블 폰 또한 또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기역자 모양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특이한 폴더블 폰 특허를 세계 지식 재산 지구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쓸데 없었으면 안 넣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허를 넣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라는 거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장치라는 명명으로 살짝 특허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스마트폰 화면을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의 모습이고요. 피면은 기역자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뒤로 접히는 거고, 뒤로 접힌 걸 피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접었을 때는 앞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만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캠코더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화면을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독특한 힌지를 채택했고 갤럭시 Z 시리즈에서 적용된 초박 막 강화 바로 울트라 신 글라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글라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펼쳐진 화면으로는 화상 통화를 하는 동안 다른 기능을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상 신제품 출시까지 과정을 보면 특허를 우선 등록하고 시장 반응을 보고 만드는 건데 지금 점유율을 보자면은 2020년 기준 약 85%입니다. 근데 점점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플립 3와 폴드 3가 출시된 지난해 4분기에는 삼성의 폴더블 폰 출하량이 410만 대, 글로벌 폴더블 판매량이 425만 대였는데 약 96%에 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립, 폴드 싹 다 누가 삼성이 거의 독주하고 있다. 거의 삼성이 뭐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끼 같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이 펴지는 이런 모습도 특허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모습의 특허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화면이 두 배가 커지는 삼성 폴더블 특허 출원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앤 슬라이드라는 또 특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플립이에요. 일반 플립. 똑같죠? 일반 플립과. 근데 일반 플립에서 펴지고요. 펴지고 나서 또 롤러블로 화면이 더 길어지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일반 폰의 길인데 여기서 롤러블로 액정을 더 키운 거예요. 롤러블로 이제 액정이 말려들면서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화면이 거의 뭐 스마트폰 하나에서 두 개가 생긴 액정 크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갤럭시 Z 플립의 슬라이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입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를 두 배로 확장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세계 지적재산 기구에 다중접이 전자기기라는 이름으로 올려놨고요. 갤럭시 Z 플립 3처럼 정사각형 디자인으로 접히지만 이제 롤러블로 더 늘어나는 형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면은 뭐 두 배니까 한 30cm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숨겨져 있는 하우징 부분에 장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렛츠고 디지털은 카메라가 부착된 하우징 상부에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보관해 배터리가 있을 하부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 있는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렇게까지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나오고 있냐? 그러니까 곧 폴드라든가 플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미리 지금 특허를 출원한 이미지들을 다 가져다가 뭐가 진짜 플립이고 뭐가 진짜 폴드 4일까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왜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굳이 폴더블 폰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폴더블 폰의 시대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1000만 대 병 넘은 폴더블입니다. 스마트폰. 2026년대에는 6천만 대 시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게 몇 년 만에 4년 만에 몇 배? 6배의 성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1000만 대에서 6천만 대니까요. 간단하죠. 그래서 2021년 세계 폴더블 스마트 판매량은 약 900만 대인데 2019년 조사 시작 후 2021년까지 누적 판매량은 1150만 대로 약 1000만 대 근처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견인한 것은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고요. 2021년 8월부터 판매를 했는데 약 900만 대 가운데 약 800만 대가 하반기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판매량 조사 결과도 본다 한다면은 2021년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스마트폰은 플립 3고 판매량 460만 대, 시장 점유율 52%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플립 3 폴더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갤럭시보다 뭐 의미가 있나 전혀 비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더욱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다 지금 폴더블을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의 거의 뭐 80% 9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아니냐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현재 약 1,00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지만 앞으로 2016년 약 4년 후에 보면은 6배 이상 폴더블 시장이 성장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뭐다? 이 6배를 누가 독점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빠른 성장이 나오다 보니 폴더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뿐만이 아니라 누가? 비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강자고요. 첫 폴더블 폰을 2022년 4월에 출시를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 비보가 내놓을 첫 스마트폰 폴더블이 2022년 4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언론을 종합하면 비보는 지난주 폴더블 스마트폰 추정되는 V2178A 기기에 대한 통신 설비 허가를 받았고요. 비보 곱하기 폴드라는 불리는 이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모바일을 플랫폼을 장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AP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그래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CPU 같은 역할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8.03인치 OLED와 초박형 플렉서블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초박형이 이게 UTG 울트라신 글라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더블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뭐 카메라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해요. 뭐 대단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디스플레이는 6.5인치며 BOE가 공급을 합니다. 내외부 디스플레이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무게는 3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보도 이번에 폴더블을 출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Z 폴드 대신 어때요? 하면서 구글도 4분기, 그러니까 4달, 다음 달, 뭐 다다음 달이 아니라 2022년 약 12월에서 약 10월 사이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상도입니다. 예상도. 그래서 좀 다른 게 있다면 일단 카메라의 배치도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이 끝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좀 액정을 좀 방해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올 4분기 첫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노트패드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마 3분기쯤 노트패드의 생산을 시작할 거고 4분기 스마트폰 픽셀 7 시리즈와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약 169만 원부터고요. 국내 폴더블이나 플립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패드는 안으로 접는 방식이고 삼성 폴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7, 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구글이 자체 개발한 2세대 텐서 프로세서를 구동할 전망입니다. 구글이 첫 폴더블 폰 선보이면서 북미나 유럽에서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이 지금 독보적이다 보니까 뭐 당장은 이긴다 못 이긴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픽셀 노트패드는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강점을 가진 구글은 하드웨어 신제품으로 이 스마트워치, 픽셀 워치까지도 더할 예정입니다. 뭐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처럼 같이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워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웨어러블 OS가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은 36만 원으로 뭐 싼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은 싸지만 워치는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구글도 이번 4분기에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화이도 마찬가지고요. 폴더블의 진심이다. 하지만 보니까 삼성만큼 퀄리티가 나오는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사람들의 지금 심리와 생각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번에 언제 나온다? 올 하반기 갤럭시 Z 폴드 4에 슈퍼 울트라신 글라스가 탑재가 된다라고 아마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4 전작보다 기능을 강한 초방막 강화 유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슈퍼 울트라신 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름을 쓸 수가 있고 UTG 유리를 쓸 수가 있는데 필름을 쓰면 당연히 약하고 자국도 남고 그 다음에 구김이 심하죠. 하지만 울트라신 글라스를 쓰면은 강하고 자국도 없고 구김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 슈퍼 UTG를 쓰면은 아마 거의 접힌 자국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쓴다라는 거죠. 성장세가 빠르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빠르고 휴대폰이 빠르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접힌 자국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슈퍼 UTG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안에 S펜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갤럭시 Z 폴드 4에 슈퍼 UTG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폴드를 출시할 때는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필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내구성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체 개발한 울트라신 글라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폴드 3부터는 S펜을 제공을 하는데 S폰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롯이 폴드 4부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폴드 3는 현재 S펜을 케이스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케이스에 S펜을 넣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휴대폰 자체는 없다. 근데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슬롯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쯤 출시가 되고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4세대 갤럭시 Z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여름입니다. 올 여름이면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대략 올해 7월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갤럭시 Z 폴더블 4세대가 7월쯤 나온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게 나와주고 있고요. 폼팩터 자체는 뭐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멀티폴드나 아니면 갤럭시 악스나 이런 것처럼 또는 뭐 갤럭시 Z 플립 앤 슬라이드처럼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Z 폴드 3 지난해 8월입니다. 전작 대비해서 변화가 좀 컸습니다. 카메라를 화면 밑으로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S펜 입력, 공식 IP 등 방수까지도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Z 폴드 4 예상 이미지입니다. 진짜 이미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작보다 기능을 강화한 울트라신 글라스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신 글라스가 아까 얘기한 슈퍼 울트라신 글라스죠. 화면이 구겨져도 구겨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 S펜 전용 슬롯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슬롯들이 추가된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인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가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갤럭시는 디스플레이에다가 손을 대서 지문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폴더블도 똑같이 이게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네. 외부에도 되고 안쪽도 되는 겁니다. 안쪽도 지문 인식이 되고 바깥쪽도 지문 인식이 되는 양쪽 지문 인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위에처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올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7월쯤에 선보인다라는 게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4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더블 4세대 관련주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지 관련주입니다. KH 바탁이고요.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그 다음에 뉴파워 프라즈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주죠.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종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KH 바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뉴 파워 프라즈마 바닥에서 추세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갤럭시 Z 폴더블 4세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폴드 4세대 또는 플립 4세대 폴더블 4세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무료 강의를 좀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시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고요.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내가 진행할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은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3만 명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배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3만 명 돌파했고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알집 해제하고 자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23일, 20일, 22일, 18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23일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무료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들어가시면은 22일에도 오늘 장 시작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우상향이 나올지 미리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뭐가 올라갈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당일 급등이 나왔던 테마주나 또는 매매법에 대해서도 자리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뭐 의약품 관련주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왜 올라갔는지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는지 다 정리해드리고 관련주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모두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이 유튜브도 구독 버튼과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